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9-4 자연독점과 규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가서 같이 문제 보면서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독점과 관련해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점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균형, 우리가 살펴볼 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가격 차별 같은 것도 살펴보겠죠. 자, 독점과 관련해서 이제 또 재밌는 특성 중에 하나가 자연 독점인 경우가 있죠. 이건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는 경우인데 고정 투입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규모의 경제가 있을 때는 자연스레 독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약간 우리가 자연 독점 같은 경우가 뭐 철도, 가스, 전기 이런 수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독점으로 놔두게 되면은 너무 생산량은 작고 가격은 너무 높으니까 정부가 이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유니버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와 관련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의 비용 함수가 거기 보시면 C라고 돼 있네. C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면은요. Q의 제곱 마이너스 뭐 이렇게 숫자가 커요? 거기 보면 만인가요? 만 Q 플러스 여기 뭐야? 5 000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네요.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이 경우 한계 비용 MC가 거기 보시면 EQ 마이너스 또 만 이렇게 있습니다. MC가 주어졌네. 이거 그냥 정리한 거죠. EQ 마이너스 만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시장의 수요 곡선은 거기 보시면 P는 시장의 수요 곡선은 P는 거기 보시면 만 100이네 빼기 Q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선 첫 번째 한번 내용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거는 얘가 이제 총 비용 중에서 고정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TFC가 엄청 크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고정 비용은 평균 고정 비용 그리면 직각삼각선 형태가 되니까 평균 비용에 얘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거라는 거, 그거에 포인트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가변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TV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A번 문제 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번. 자, 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균형의 특성을 말하시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해설에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고정 비용이 굉장히 첫 번째 줄 큰데 한계 비용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비용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에 초점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정 비용이 이게 이제 평균 비용을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평균 비용을 생각하면. 자, 평균 비용은 요 Q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Q 마이너스 여기 나와 있는 만 플러스 요걸 나눠야 되죠. 그래서 Q분의 엄청 커 이렇게 TFC 이렇게 할까요? 그냥 다 쓸까요? 얼마야 이게 숫자 엄청 크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의 최저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독점인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는 경우, 그래서 평균 비용이 우하향하는 경우에 거기에 위치해야지 자연 독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평균 비용의 최저점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MES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 효율 규모 해서 미니멈 에피시언트한 스케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또 MC는 어떻게 됩니까? MC는 이렇게 AC의 최저점을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AC의 최저점을 MC와 AC가 같게 놓고 풀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아니면 그냥 AC의 최저점을 요거 미분해서 체크해도 돼요. 자,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MEC가 7071 이렇게 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산량 Q가 엄청나게 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반면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AC와 MC는 거기 보시면 4142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요 곡선 거기 보시면 마이너스 Q 플러스 1100 이렇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그게 훨씬 더 작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그림 가지고 한번 보세요. 거기 B번 문제 보면 그림이 잘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AC가 U자인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돼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C가 지나가는 것까지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크게 그립시다. 자, 쭉 그려보니까 우선 첫 번째
AC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AC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MC가 우상향하는 직선이야. EQ 마이너스 만이니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만에서 쫙 증가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알 수 있어요. 얘가 MC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R과 거기 수요곡선 봐야 되는데 수요곡선 자체가 이렇게 합시다. 거기 보니까 최저점의 왼쪽에서 지나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그릴 건 아니고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요곡선 이렇게 된 거예요. 되셨죠? 한번 값들을 찾아볼게요. AC 최소점이 여기가 보시면 AC의 최소점이 거기가 어떻게 돼요? 6,700 이렇게 거기 보니까 그거죠. 7,071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MC와 이 수요곡선이 만나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요. 이게 6,700 이렇게 돼 있고요. 6,700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우리가 이제 그냥 독점이다라고 하면 MR 이꼴 MC를 찾아야 되는데 MR의 기울기는 요거보다 2배 가파르게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MR 곡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MR 곡선 보시면 네, 요거 두 개 같아지는 점 찾아보시면 되는데 MR과 얘가 MR이에요. MC가 같아지는 점 보시면 요게 502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찾아 놓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1번 문제는 뭐냐면, 최소 효율 규모가 여기 나와 있는 수요 곡선 이거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위치하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최소 효율 규모 왼쪽에 위치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자연 독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요. 요 특성은 자연 독점 특성이다라는 거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B번은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아지도록 정부가 규제하려고 한다. 한계 비용 가격 설정 아니겠습니까? P가 MC와 같아지도록 정부가 규제를 한다라고 할게요. 얘가 바로 수요 곡선이잖아. 수요 곡선과 MC가 만나는 게 여기잖아요. 여기. 그쵸? 이게 바로 아주 완전 경쟁시장과 비슷한 효율적인 상황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요. 어떻게 거기 보시면은 이러한 특성과 관련된 어떤 정책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요 총수입이 이게 수요 곡선이 바로 AR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P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총수입이 되는 거야. 근데 단위당 AC가 더 위에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해서 이만큼 단위당 손실이 발생해요. 그래서 쭉 해가지고 이만큼 로스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네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효율적이지만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6,700개를 생산하고요. 가격은 MC에 해당하는 거와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가격 그래프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3,400입니까? 3,4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6,700일 때 이 AC 값을 찾으세요. 사실 뭐 이런 문제가 뭐 숫자가 좀 너무 클 뿐이지 뭐 내용은 간단한 거죠. 거기 보시면 4,163 이렇게 나와 있네. 4,163. 그래서 4,163에서 3,400을 뺀 거기에다가 요 Q값 6,700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 손실의 크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어딘가에 다시 세금을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를 조달을 해야 되니까 그 결과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이긴 하지만 조달로 어떤 추가적인 이거요. 데드웨일 로스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B번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C번 볼게요.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을 하려고 정부가 규제한다. 이 시장의 특성과 관련해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세요. 자, 우선 3번은 뭐냐면 가격을 AC와 같이 이렇게 일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을 책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수요 곡선 D와 AC니까 AC가 여기네, 여기 두 개 만나는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평이라고 쓸게요. 평 이렇게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했을 때가 가장 생산량이 최적 이렇게 되는 건데 6,700이 최적인데 그거보다 작아요. 거기 보니까 5,526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은 여기 5,526 여러분들 이건 계산해 보세요. 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6,700이라는 생산까지 가야지 효율적인데
그것보다 생산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평균 비용과 설정을 하게 되면 이게 P와 AC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손실이 제거된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성입니다. 손실은 제거.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오케이, 되셨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을 사용해가지고 대신 손실은 제거되고 이유는 마이너스는 아니고 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죠.